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화려한 SK타워 앞에서 강태민은 해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더웠고 배달조끼는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배달이었기에 그는 힘을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50층. 왜 하필 꼭대기층이지? 태민은 중얼거리며 로비로 들어섰다. 태민의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를 걸을 때마다 눅눅한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장한 특별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배달 앱에 적힌 메모에는 윤미래 대표이사 SK타워 50층 회장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태민은 골드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윤미래 대표이사님께 배달 왔습니다. 안내원은 태민의 낡은 배달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50층이요. 오른쪽 고속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때였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비서들을 대동하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왔다. 태민은 그녀가 윤미래 대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풍기는 자신감, 주변 사람들의 공손한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미래는 태민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태민은 갑자기 움직였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윤미래의 앞을 막아섰다. 대표님, 잠시만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윤미래의 비서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한 경호원이 재빨리 다가왔다. 뭐 하는 짓이야? 비키지 않으면 경비실로 끌고 갈 거야. 경호원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발요, 대표님. 전 그냥 배달원이지만 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윤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방금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기계가 타는 냄새 같았어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윤미래는 잠시 태민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 이름이 뭐죠? 강태민입니다, 대표님. 윤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미래는 옆에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순간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태민이 맞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굉음과 함께 추락하기 시작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윤미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타려고 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모든 직원들에게 연락해. 지금 바로 건물 점검을 시작해. 윤미래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천천히 태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알았죠? 태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이런 예감 같은 게 있었는데 대부분 무시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윤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강태민 씨, 저를 따라오세요. 태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미래를 따라 보안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서 그들은 CCTV 화면을 통해 추락한 엘리베이터의 상황을 확인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작동해 지하 3층에서 멈춰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말 기적이네요. 보안 책임자가 말했다. 만약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윤미래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강태민 씨, 오늘 저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민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직감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 직감이 제 목숨을 구했군요. 윤미래가 진지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처럼 배달 일을 시작했다. 어제의 일은 마치 꿈만 같았다.
그는 아침부터 쏟아지는 주문들을 처리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오전 11시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태민 씨 맞으신가요? SK그룹 윤미래 비서실입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태민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그날 오후 배달 일정을 모두 미루고 SK타워로 향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부터 VIP 대우를 받았다. 그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안내되었다. 윤미래의 사무실은 넓고 우아했다. 창문을 통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태민 씨, 어서 오세요. 윤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태민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대표님. 윤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태민이 앉자 윤미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엘리베이터 사고 원인이 밝혀졌어요. 케이블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기 점검에서 놓친 부분이었죠. 엔지니어들도 놀랐어요. 당신의 직감이 정확했던 거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윤미래는 잠시 태민을 살펴보았다. 강태민 씨,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태민은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윤미래의 눈이 빛났다. 그럼 제안이 있는데요. SK그룹에서 당신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 연구개발팀에서 일할 기회도 드리고 싶어요. 태민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인가요? 왜 저에게 이런... 윤미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직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재능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잖아요. 이건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투자이기도 해요.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윤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당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될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태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니었다. SK그룹의 잔학생이자 인턴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 중이었다. 기계의 이산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이었다. 태민이 개발한 시스템은 그의 특별한 직감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그는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장비에 적용될 수 있었다. 태민의 발명품은 S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윤미래는 그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태민의 재능을 믿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태민은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의 베타 버전을 윤미래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태민 씨, 들어오세요. 윤미래가 반갑게 맞이했다.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대표님, 드디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윤미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은 기계의 소리, 진동,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제 직감을 알고리즘화한 거죠. 윤미래는 태블릿을 살펴보며 감탄했다. 정말 놀랍군요. 이게 실용화되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엘리베이터, 크레인, 공장 설비 등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들에 우선 적용하고 싶어요. 윤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태민 씨, 이 기술을 우리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아가 전국의 주요 건물들에도요. 태민의 눈이 빛났다. 정말 가능할까요? 윤미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내일 임원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제안할게요. 태민 씨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날 태민은 SK그룹의 주요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실제 데모를 본 후에는 모두 감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미래는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요. 임원들이 모두 당신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기로 했어요. 태민은 기쁨에 차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윤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날 용기를 내어 저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1년 후 태민의 안전감지 시스템은 SK그룹의 모든 건물과 시설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번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했다. 어느 날 태민은 윤미래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SK그룹은 이 기술을 공공안전을 위해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의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미래는 태민에게 말했다. 태민 씨, 당신의 발명품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태민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막아선 용기 있는 배달원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태민의 이야기는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직감으로 대표이사를 구한 배달원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개발한 젊은 과학자로 그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했다. 그러나 태민은 늘 겸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제 직감을 믿고 행동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윤미래는 태민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막아선 용감한 청년의 눈빛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그녀는 매일 감사함을 느꼈다. 태민의 발명품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그의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엘리베이터 사고율은 급격히 감소했고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직감과 용기,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배달원이 대기업 여사장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간청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의 짧은 만남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3년 후 태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안전감지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SK그룹의 문을 두드렸고 태민은 자신의 연구팀을 이끌며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태민은 윤미래 대표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태민 씨, 지금 바로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태민은 윤미래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을 느꼈다. 네, 대표님, 바로 가겠습니다. 윤미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태민 씨, 우리 기술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에 설치된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현지 엔지니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어요. 태민은 곧바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분명 빨간색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표님.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케이블과 제동장치에 동시에 문제가 있다고 감지하고 있어요. 현지 엔지니어들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윤미래의 표정이 더욱 긴장되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해운대 지역은 이미 강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예요. 태민은 결단력 있게 말했다.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를 준비하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2시간 후 태민과 윤미래는 해운대의 마린시티 스카이타워에 도착했다. 70층 높이의 이 건물은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다. 건물 관리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윤 대표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감사합니다만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미 3번이나 점검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켜주세요. 관리자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텐데. 윤미래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태민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시스템의 센서들을 점검하고 직접 케이블과 제동장치를 살펴보았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태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건물의 진동과 강풍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케이블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업 제동장치도 이 진동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민이 윤미래와 건물 관리자에게 보고했다. 태풍이 강타하면 엘리베이터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모든 입주민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관리자는 망설였다. 3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을 이 태풍 속에 어떻게 대피시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미래는 태민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태민 씨의 말이 맞다면 건물 내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해요. 지금 바로 대피 명령을 내리세요. 건물 관리자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비상대피가 시작되었다. 입주민들 중 일부는 불만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협조적이었다. 대피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 태풍의 강도가 더욱 세졌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전기가 나갔다. 태민, 윤미래,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은 마지막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55층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얼마 후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지며 추락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말 아슬아슬했군요. 윤미래가 충격에 빠진 채로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해요. 마침내 모든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 태민과 윤미래는 대피소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태풍이 건물을 강타하는 동안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파괴음이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후 조사팀이 건물을 점검했다. 그들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 있었고 제동장치도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건물 안에 남아 있었다면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SK 안전시스템과 개발자의 직감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잠식했다. 사건 이후 태민의 시스템은 더욱 발전되었다. 그는 건물의 구조적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통합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기술은 전 세계 초고층 건물의 표준이 되었다. 윤미래는 태민을 SK그룹의 안전혁신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의 팀은 계속해서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개발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태민은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가 한순간의 직감과 용기를 통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10년 후 태민과 윤미래는 세계적인 안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다. 연설 전 윤미래는 태민에게 물었다. 태민 씨, 그날 정말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저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죠. 윤미래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그런 직감이 과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네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직감을 과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온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무대로 올라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기 시작했다. 한 배달원의 직감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배달원이 자신의 직감을 믿고 대기업 여사장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간청했던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다.